우리 예술단의 평양 공연 제목이 봄이 온다로 정해졌습니다. 남측 공연단 일정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 행정관 발언부터 듣겠습니다. 한성월 단장하고 저희 이번 답사단하고 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 취지에 부합하는 공연 자체의 제목을 하나 정하자. 그래서 여러 논의를 하다가 봄이 온다로. 이종우 실장님. 네네. 자, 우리 공연단이 드디어 이제 평양에서 공연하는 일정이 지금 가까이 왔어요. 네네. 4월 1일부터 시작하는 거죠? 네, 4월 1일부터 시작하는데 오늘 탁현민 행정관의 이번 내용은 어떤 거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4월 1일과 4월 3일 두 차례 공연을 하는데 네. 4월 1일은 남한 측의 단독 공연 그리고 아하. 4월 3일은 북한과 함께 협연하는 것. 그런데 네. 전체적으로는 지금 뉘앙스가 두 번째 그러니까 4월 3일 날 남북 합동 공연에 굉장히 큰 무게가 있다 이런 뉘앙스예요. 아하. 봄이 온다라는 어떤 제목도 사실은 뭐 이렇게 그 단독 공연 때의 어떤 그런 제목보다는 합동 공연의 제목이 봄이 온다. 그러니까 한반도에 남북이 함께해서 봄이 온다 이런 뜻으로 공연을 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 방북하는 가수들이 자기 노래 중에서 나는 이 노래를 부르고 싶다 이렇게 희망 선곡표를 제시를 했다고요? 네, 제시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굉장히 많이 한 3회 이상 뭐 이렇게 이 북한에 가서 공연한 조용필 씨라든지 최진희 씨라든지 이분들은 이미 북한에 굉장히 많이 노래들이 알려져 있어서 조용필 씨 같은 경우는 그 겨울의 찻집 대표곡이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굉장히 좋아했다는 노래고 역시 최진희 씨도 이 노래가 그러니까 사랑의 미로 뭐 사실 북한의 많은 분들이 이 사랑의 미로가 최진희 씨께 아니고 다른 어떤 외국 번안곡인 줄 아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북한에서요. 그럴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곡이고 또 이제 뭐 이선희 씨 같은 경우 제2에게 뭐 이런 식으로 대표곡들을 이미 다 이 북한에 제출을 했고 그 곡들은 이미 전부 수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한서희 우리 거기서 배우도 하시고 가수도 하신 거죠? 성악 가수가 배우로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아, 성악 가수를 배우라고 부른다? 네. 아, 그렇군요. 거기서 가장 히트곡이 뭐가 있었어요? 일단 그것도 이제 북한도 시대별로 조금씩 연대에 따라서 히트곡이 좀 달랐었는데요.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진희 씨의 사랑의 미러가 90년대에는 정말 많이들 불렀던 것 같아요. 네. 아, 북한에서? 그렇죠. 이제 예. 대놓고는 못 불렀지만 몰래 뒤에서 뭐 이렇게 사람들이 조금 모여서 뭐 부른다라고 하면 최진희 씨의 사랑의 미러라는 노래를 다 부르기도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좀 더 지나서는 뭐 좀 신나는 뭐 최진산의 땡 취준사 때 네, 셋째 딸. 셋째 딸. 예. 그리고 뭐 조용필 씨의 뭐 저 푸른 초원 위에 이 노래도 엄청 이제 남진 씨의 그 노래도 기타를 치면서 사람들이 이제 뒤에서 많이 부르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 시대별로 보면 조금씩 변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저는 한소희 씨 아까 네. 저기 대표적인 곡이 뭐냐고 물어봤던 건데 네. 없어요? 저도 사랑의 미로라는 그 노래를 즐겨 불렀어가지고 네. 대한민국에 왔을 아, 때 자기 자신의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네. 다른 사람 노래를 부르신 거구나. 그렇죠. 아, 그 북한 그래. 젊은 세대한테는 백지영 씨의 총 맞은 것처럼이 굉장히 인기를 끌었다고요? 네, 최근 이제 들어오는 탈북민들의 말에 의하면 총 맞은 것처럼이라는 노래가 굉장히 이제 인기가 있다고 해요. 예. 그 인기가 있다라는 게 어쩌면 북한 주민들에게 좀 와닿는 그런 그 가사가 아닐까. 예. 일단 고난행군 시기에 많은 이제 그 총에 대한 기억들이 많았고 네. 가슴 아픈 일들이 많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북한 주민들에게는 좀 더 공감대가 느껴지는 그런 노래였기 때문에 더 좋아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김정은의 아버지 김정일이 최진희 씨의 사랑의 미로 그리고 조용필 씨의 그 겨울의 찻집 이게 그 김정일의 애창곡이었다 맞습니까? 글쎄요, 저희가 이제 뭐 공연을 들어가면 남한 노래는 주로 준비를 안 하고 네. 북한 노래나 러시아 노래나 중국 노래는 준비를 해갔지만 남한 노래를 부른 적은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네. 일단 북한에서 북극성 악단이라고 해서 대남 방송을 할 때 이 사랑의 미로라는 노래를 가지고 또 북한의 가사를 넣어서 많이 활용을 하기도 했었고 예. 북한 당국에서도 그만큼 이 노래를 좀 좋아했던 것 같아요. 네, 네. 장마당 세대라고도 한다는데 장마당으로 한국 가요가 유입이 된다면
있다면서요. 네. 그러면 한국 가요를 몰래 듣다가 적발되면은 뭐 어떤 뭐 벌을 받기도 하나요? 그 역시 벌이 사실 엄중하죠. 자본주의 바람을 이제 퍼뜨렸다. 뭐 이런 그 벌이 있는데요. 뭐 노동교화도 갈 수도 있고, 뭐 심하면 네. 뭐 정말 정치범 수용소도 갈 수 있는. 그러니까 그걸 전문적으로 복사를 해서 퍼뜨리는 정말 좀 굉장히 많이 퍼뜨렸다라고 하면 뭐 정치범 수용소도 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뭐 좀 약하면 노동교화소 같은 데도 갈 수 네. 있죠. 그러면 북한에서 장마당에서 가장 많이 네. 불리는 애창곡 이게 뭐가 있나요? 최근 들어서는 그 소녀시대의 CD가 제일 많이 팔리고 있고요. 빅뱅의 CD도 가장 많이 팔렸다고 해요. 네. 그래서 지금 최근 들어는 젊은 탈북민들에게 물어보면 소녀시대의 그 멤버들의 이름을 하나도 몰라요. 어허. 대신 얼굴이나 또는 이제 특징을 가지고 키 큰 친구, 뭐 귀엽게 생긴 친구 해서 그 특징을 가지고 북한 내에서는 엄청나게 소녀시대가 인기가 있다고 하고 그 춤을 돈 주고 배울 정도로 엄청난 인기가 있다고. 그러니까 해요. 북한의 지도층은 뭐 김정일 이미 이제 사망한 김정일이라든가 이런 건 조용필, 최진희, 뭐 이선희 씨 이런 노래를 좋아하는데 장마당에서는 젊은이들 노래를 좋아하는 거군요, 결국. 그렇죠. 어쩌면 이 한류 열풍이 지금 젊은 세대에 더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은 뭐 기존에 뭐 사랑이 뮤로라든가 7080의 노래를 좀 좋아할지는 몰라도 요즘 북한의 젊은 청년들은 대한민국에 유행하는 아이돌의 노래를 굉장히 선호하고 있고 그 CD를 구하기 위해서 뭐 돈도 엄청나게 이제 뭐 그래서 장마당에서 많이 팔리고 있다고 해요. 이번에 방북하는 가수 중에 레드벨벳이라는 이제 아이돌이 포함이 됐는데요. 그 히트곡 중에 빨간 맛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북한에서 부를 수 있느냐 없느냐 굉장히 관심이 큰데 부를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노래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서 허용을 할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유가 뭔가요? 일단 가사 자체가 조금 좀 세요. 빨간 맛이라는 그런 그 뉘앙스가 어쩌면 북한에서는 자본주의 바람을 퍼뜨리는 그런 그게 빨간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것 같은. 오. 좀 노래에 대해서도 북한에서도 이번에 그 평창 올림픽 때 자기들이 이제 그 관현악단을 데리고 왔을 때 좀 여러 우리 제재를 받아서 노래를 좀 고치기도 했던 것처럼 네. 북한에서도 자기들이 안 맞는 곡이라든가 조금 이거는 좀 안 된다라고 하는 곡들을 좀 거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원래 북한의 혁명을 붉은 혁명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붉은색 좋아하고. 예. 근데 왜 빨간 맛을 그 올려요? 붉은 혁명이랑 빨간 맛이라는 거는 의미가 아예 다르다 보니까. 다른 거예요? 그렇죠. 네. 붉은 길을 선호하는 것과 뭐 빨간 맛이다라고 하는 그런 맛, 이런 가사, 제목 자체가 좀 북한에서는 별로 좋아할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아이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좀 자유로운 복장으로 다 공연을 할 수 있잖아요. 북한에서 이번에 공연을 할 때 복장 같은 것도 좀 제재를 받을까요? 아무래도 뭐 복장 같은 경우 이번에도 북한이 와서 미니스커트, 뭐 핫팬츠를 입고 엄청나게 뭐 파격적인 의상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 큰 제재를 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예, 어쨌든 공연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존중할 것 같고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그 공연하는 데 있어서 가사, 뭐 제목이라든가 가사라든가 그런 부분을 많이 좀 제재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에 그 평창 올림픽 때 네. 서현 씨가 노래를 불렀잖아요. 네. 근데 이 소녀시대 서현이 북한형 미인이다. 그거 맞아요? 그런 얘기가 있던데. 네, 아무래도 좀 단아한 미모가 북한 쪽과는 좀 어울리는 미모이다 보니까 아마 우리 정부 측에서 가장 좀 이렇게 북한에서 좀 좋아하고 근접할 인물로 이제 서현 씨를 내세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북한 당국에서 꼭 소녀시대 서현 씨를 내보내 주세요라고 요청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네. 그만큼 우리 당국에서도 북한과 이제 친선 예술 공연이다 보니까 서로 화합을 할 수 있고 서로 맞을 수 있는 상대를 골라서 네. 배려하는 차원에서 어쩌면 서현 씨가 발탁돼서 이번에 어쩌면 서현 씨가 뭐 사이도 맞는다라고 하니까 네. 네. 예전에 그 이효리 씨와 북한의 조명혜 씨가 함께 그렇죠. 통일의
뭐 상징으로 평화의 상징으로 많이 이렇게 홍보도 됐었는데 이번에도 또 서현 씨와 또 북한의 또 가수가 함께 그런 또 상징적인 무대 또를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두 번째 공연을 좀 주목하고 싶은데요. 지금 남한 가수들과 북한 가수들이 같이 공연을 하거든요. 네. 그럼 이제 남한 가수들이 북한의 노래를 부를 수도 있는데 북한 노래가 사실 체제 선전 노래가 많잖아요. 이런 게 좀 문제가 될 여지는 없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공연하는 시즌이 또 때마침 북한의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이 한창 시작되는 4월 달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외국인들이 와서 많이 북한 체제 그 우상화, 김일성, 김정일 우상화 노래를 많이 부르는 시기이기도 한데 네. 우리 공연이 함께 겹쳐서 그런 노래들을 아마 요청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또 서로 조금 뭐 의견 차이가 있겠지만 또 뭐 북한도 그런 것들도 배려해서 아마 부른다라고 하면 뭐 통일이라든가 민족성이 강조된 그런 노래를 함께 부르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런 것들은 약간 피하고 그렇죠. 세대 선전용은. 네, 그렇죠. 자, 이종우 실장님. 네네. 이번에 이제 여러 가수들이 가는데 네. 그 중에는 보면은 북한에 벌써 세 번째 가는 가수도 있고 그래요. 네네. 최진희 씨 같은 경우는 4번 가셨죠. 아, 네 번. 네 번 갔어요. 이번이 네 번째인가요? 네 번째입니다. 네. 이번이 4번인데 최진 씨 같은 경우는 북한에서 거의 특급 대우를 받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른 그 일행들은 예를 들어서 좀 이 차종이 일반적인데 최진 씨만 따로 벤츠로 이렇게 모셨다고. 같은 가수 대우로 하는 게 아니라 차종을 달리한다고요? 그렇죠. 최진 씨 네. 본인도 나 가면 굉장히 특급 대우 받았다라고 방송에서 이야기하는데 그게 바로 뭐 혼자 벤츠를 태웠다든지 하는 건데 워낙에 그만큼 자주 갔었고 또 사랑의 미로가 예. 정말 어마어마한 히트곡이기 때문에 그만큼 특급 대우를 받는 거고요. 그럼 조용필보다도 북한에서는 그럼 최진 씨가 더 유명하네요. 그런데 꼭 그렇게만 볼 수 없는 게 지금 북한에서 단독 공연을 한 우리나라 가수들을 얘기하면 두 사람이 있어요. 예. 한 사람은 조용필 씨. 예. 조용필 씨는 평양에서 단독 공연을 가졌습니다. 단독 콘서트. 그다음에 김연자 씨. 네. 김연자 씨가 경우는 김정일이 직접 생일 때 불러서 콘서트를 했는데 평양에서 한 번, 함흥에서 한 번. 그런데 함흥에서 최초로 김정일이 직접 가서 공연을 보고 끝난 다음에 만찬을 베풀어주고 꽃다발을 줬다. 아, 그래요? 그만큼 김연자 씨를 그러니까 우리나라 가수 중에 유일하게 진짜 김정일이 직접 보고 네. 이 만찬을 베풀어준 잠깐 가수입니다. 말씀 좀 그러면 한소희 씨. 네. 왜 이렇게 김정일이 네. 그 김연자 씨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 김연자 씨의 공연 저도 이제 기억이 나는데요. 저는 여러 번 봤거든요. 그 공연을 제가 있던 이제 봉화예술극장에서 봉화예술. 공연을 했었어요. 네. 저는 뒤에서도 보고 이제 관람석에서도 봤는데 그 김연자 씨의 가창법을 김정일이가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한때 북한의 예술인들 가수들 중에서 이제 대중가요를 하는 예술인들 중에는 김연자의 창법으로 노래를 하는 여성들을 창법이 다르군요. 네, 많이 이제 김정일 앞에 내세우게 됐었고 어쩌면 현성월도 조금 김연자의 창법이 좀 있다고 봐도 되고요. 굉장히 이제 대중가요 하는 가수들이 김연자의 창법으로 김정일 앞에서 노래를 많이 부르는 그래서 김연자의 창법을 김정일이가 좀 좋아했다라고 저는 알고 네. 있습니다. 이제 사실 맨 처음에 1985년도인데 김정구 씨 지금 그 눈물 젖은 두만강 돌아가셨지만 네. 그것 때문에 김정구 씨를 포함해서 원로 지금으로 보면 원로 예술인들이 많이 가셨어요. 남보원 씨라든지 예. 김희갑 씨라든지 지금 뭐 고인이 된 분들이 많죠. 그 다음에 1999년도 공연이 첫 번째로 대중가요 가수들이 갔는데 아하. 그때도 사실 아이돌 가수들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핑클, 잭스키스. 네.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때는 굉장히 옷이 이제 좀 정돈되고 네. 좀 이렇게 그 처음 대중가요 공연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조금 옷들이 자유스러워지고 한 게 베이비복스 2003년도 공연 때부터 조금 그래도 배꼽티까지는 아니지만 뭐 너무 긴 바지가 아니라 그래도 조금씩 자유로워졌는데 저는 이번에 상당히 뭐 좀 자유롭게 해주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미 모랑본 악단을 포함해서 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선진화됐어요. 그러니까 그 북한의 공연이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2003년도나 1999년 대중가요 가수들이 갔을 때처럼 심한 제재는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공연하는 것만큼은 그래도 좀 보장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또 궁금한 게 과연 김정은이 이번 공연을 관람할지가 직접 와서 볼지가 정말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번에 관람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왜냐면 우리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직접 관람을 하셨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에 대한 예의로 북한도 지금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에 대한 예의로 우리 공연단이 갔는데 그걸 관람하지 않고 그냥 보냈다라고 하면 네. 본인도 뭔가 조금 아쉬움이 남길 것 같아서 무조건 네. 이설주와 함께 관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본다면은 첫 번째 공연보다는 합동 공연하는 두 번째가 될 가능성이 높네요. 그렇죠. 네. 합동 공연에 더 큰 의미를 두고 남북한의 이제 뭐 봄이라는 남북의 대화의 문을 여는 그런 계기로 해서 아마도 김정은이가 그 합동 공연을 이설주와 함께 관람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네. 북한 노래나 러시아 노래나 중국 노래는 준비를 해갔지만 남한 노래를 부른 적은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네. 일단 북한에서 북극성 악단이라고 해서 대남 방송을 할 때 이 사랑이 미로라는 노래를 가지고도 북한의 가사를 넣어서 많이 활용을 하기도 했었고 예. 북한 당국에서도 그만큼 이 노래를 좀 좋아했던 것 같아요. 네, 네. 장마당 세대라고도 한다는데 장마당으로 한국 가요가 유입이 된다면서요. 네. 그러면 한국 가요를 몰래 듣다가 적발되면은 뭐 어떤 뭐 벌을 받기도 하나요? 역시 벌이 사실 엄중하죠. 자본주의 바람을 이제 퍼뜨렸다. 뭐 이런 그 벌이 있는데요. 뭐 노동교화도 갈 수도 있고, 뭐 심하면 네. 뭐 정말 정치범 수용소도 갈 수 있는. 그러니까 그걸 전문적으로 복사를 해서 퍼뜨리는 정말 좀 굉장히 많이 퍼뜨렸다라고 하면 뭐 정치범 수용소도 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뭐 좀 약하면 노동교화소 같은 데도 갈 수 네. 있죠. 그러면 북한에서 장마당에서 가장 많이 네. 불리는 애창곡 이게 뭐가 있나요? 최근 들어서는 그 소녀시대의 CD가 제일 많이 팔리고 있고요. 빅뱅의 CD도 가장 많이 팔렸다고 해요. 네. 그래서 지금 최근 들어오는 젊은 탈북민들에게 물어보면 소녀시대의 그 멤버들의 이름을 하나도 몰라요. 어허. 대신 얼굴이나 또는 이제 특징을 가지고 키 큰 친구, 뭐 귀엽게 생긴 친구 해서 그 특징을 가지고 북한 내에서는 엄청나게 소녀시대가 인기가 있다고 하고 그 춤을 돈 주고 배울 정도로 엄청난 인기가 있다고. 그러니까 북한의 지도층은 뭐 김정일 이미 이제 사망한 김정일이라든가 이런 건 조용필, 최진희, 뭐 이선희 씨 이런 노래를 좋아하는데 장마당에서는 젊은이들 노래를 좋아하는 거군요, 결국. 그렇죠. 어쩌면 이 한류 열풍이 지금 젊은 세대에 더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은 뭐 기존에 뭐 사랑이 뮤로라든가 7080의 노래를 좀 좋아할지는 몰라도 요즘 북한의 젊은 청년들은 대한민국에 유행하는 아이돌의 노래를 굉장히 선호하고 있고 그 CD를 구하기 위해서 뭐 돈도 엄청나게 이제 뭐 그래서 장마당에서 많이 팔리고 있다고 해요. 이번에 방북하는 가수 중에 레드벨벳이라는 이제 아이돌이 포함이 됐는데요. 그 히트곡 중에 빨간 맛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북한에서 부를 수 있느냐 없느냐 굉장히 관심이 큰데 부를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노래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서 허용을 할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유가 뭔가요? 일단 가사 자체가 조금 좀 세요. 빨간 맛이라는 그런 그 뉘앙스가 어쩌면 북한에서는 자본주의 바람을 퍼뜨리는 그게 빨간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것 같은. 오. 좀 노래에 대해서도 북한에서도 이번에 그 평창 올림픽 때 자기들이 이제 그 관현악단을 데리고 왔을 때 좀 여러 우리 제재를 받아서 노래를 좀 고치기도. 우리 예술단의 평양 공연 제목이 봄이 온다로 정해졌습니다. 남측 공연단 일정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 행정관 발언부터 듣겠습니다. 한성월 단장하고 저희 이번 답사단하고 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이 취지에 부합하는 공연 자체의 제목을 하나 정하자. 그래서 여러 논의를 하다가 봄이 온다로. 이종우 실장님. 네네. 자, 우리 공연단이 드디어 이제 평양에서 공연하는 일정이 지금 가까이 왔어요. 네네. 4월 1일부터 시작하는 거죠? 네, 4월 1일부터 시작하는데 오늘 탁현민 행정관의 이번 내용은 어떤 거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4월 1일과 4월 3일 두 차례 공연을 하는데 네. 4월 1일은 남한 측의
단독 공연 그리고 아하. 4월 3일은 북한과 함께 협연하는 것. 그런데 네. 전체적으로는 지금 뉘앙스가 두 번째 그러니까 4월 3일 날 남북 합동 공연에 굉장히 큰 무게가 있다 이런 뉘앙스예요. 아하. 봄이 온다라는 어떤 제목도 사실은 뭐 이렇게 그 단독 공연 때의 어떤 그런 제목보다는 합동 공연의 제목이 봄이 온다. 그러니까 한반도에 남북이 함께해서 봄이 온다 이런 뜻으로 공연을 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 방북하는 가수들이 자기 노래 중에서 나는 이 노래를 부르고 싶다 이렇게 희망 선곡표를 제시를 했다고요? 네, 제시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굉장히 많이 한 3회 이상 뭐 이렇게 이 북한에 가서 공연한 조용필 씨라든지 최진희 씨라든지 이분들은 이미 북한에 굉장히 많이 노래들이 알려져 있어서 조용필 씨 같은 경우는 그 겨울의 찻집 대표곡이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굉장히 좋아했다는 노래고 역시 최진희 씨도 이 노래가 그러니까 사랑의 미로 뭐 사실 북한의 많은 분들이 이 사랑의 미로가 최진희 씨께 아니고 다른 어떤 외국 번안곡인 줄 아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북한에서요. 그럴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곡이고 또 이제 뭐 이선희 씨 같은 경우 제이에게 뭐 이런 식으로 대표곡들을 이미 다 이 북한에 제출을 했고 그 곡들은 이미 전부 수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한서희 우리 거기서 배우도 하시고 가수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성악 가수가 배우로 명칭이 돼 있습니다. 아, 성악 가수를 배우라고 부른다? 네, 네. 아, 그렇군요. 거기서 가장 히트곡이 뭐가 있었어요? 일단 그것도 이제 북한도 시대별로 조금씩 연대에 따라서 히트곡이 좀 달랐었는데요.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진희 씨의 사랑의 미러가 90년대에는 정말 많이들 불렀던 것 같아요. 네. 아, 북한에서? 그렇죠. 이제 예. 대놓고는 못 불렀지만 몰래 뒤에서 뭐 이렇게 사람들이 조금 모여서 뭐 부른다라고 하면 최진희 씨의 사랑의 미러라는 노래를 다 부르기도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좀 더 지나서는 뭐 좀 신나는 뭐 최진산의 땡 취진사 때 셋째 딸. 셋째 딸. 예. 그리고 뭐 조용필 씨의 뭐 저 푸른 초원 위에 이 노래도 엄청 이제 남진 씨의 그 노래도 기타를 치면서 사람들이 이제 뒤에서 많이 부르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 시대별로 보면 조금씩 변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저는 한소희 씨 아까 네. 저기 대표적인 곡이 뭐냐고 물어봤던 건데 네. 없어요? 저도 사랑의 미로라는 그 노래를 즐겨 불렀어가지고 네. 대한민국에 왔을 아, 때 자기 자신의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네. 다른 사람 노래를 부르신 거구나. 그렇죠. 아, 그 북한 그래. 젊은 세대한테는 백지영 씨의 총 맞은 것처럼이 굉장히 인기를 끌었다고요? 네, 최근 이제 들어오는 탈북민들의 말에 의하면 총 맞은 것처럼이라는 노래가 굉장히 이제 인기가 있다고 해요. 예. 그 인기가 있다라는 게 어쩌면 북한 주민들에게 좀 와닿는 그런 그 가사가 아닐까. 예. 일단 고난행군 시기에 많은 이제 그 총에 대한 기억들이 많았고 네. 가슴 아픈 일들이 많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북한 주민들에게는 좀 더 공감대가 느껴지는 그런 노래였기 때문에 더 좋아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김정은의 아버지 김정일이 최진희 씨의 사랑의 미로 그리고 조용필 씨의 그 겨울의 찻집 이게 그 김정일의 애창곡이었다 맞습니까? 글쎄요, 저희가 이제 뭐 공연을 들어가면 남한 노래는 주로 준비를 안 하고